여러분은 외계인 기지가 달 표면에 있다는 음모론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 기사는 언론에서 사라지고 사진은 포토샵 처리가 됩니다. 또 이상한 사실은 미국이 1973년 이후 갑자기 달 착륙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구소련도 미국에 대한 우주 경쟁을 동시에 멈췄습니다. 왜 두 강대국들이 우주 진출에 올인하다가 갑자기 모두 우주 개발을 중단하는 협상을 했을까요? 왜 그 많은 자료와 증언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부인되었을까요? 지구의 형제 달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달의 음모론이라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달이 자연물이라고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이 지구보다 오래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달은 수십만 년 전에 지금의 궤도에 올려졌으며 인공적인 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달은 언제나 자연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과학계는 달이 지구보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무도 그 원인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달은 대략적으로 수천만 년이나 지구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돌설, 지구 부분설 등등 어떤 이론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만약 달이 다른 행성의 위성처럼 비슷한 비율이라면 직경이 30마일을 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2배도, 3배도 아닌 무려 72배가 큰 2160마일이나 됩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태양계의 다른 어떤 위성도 행성 크기의 4분의 1이나 되는 위성은 달이 유일합니다. 셋째로 달 표면 성분 분석 결과는 황동과 운모와 순수 티타늄 등의 특수한 재련된 금속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금속들은 자연 상태에서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물들입니다. 넷째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의 위치를 기하학적인 관계로 살펴보면 믿을 수 없이 정밀해서 무한한 우주의 하나의 점에 이렇게 완벽하게 위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껏 알려진 모든 항성계에서 이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양은 달보다 정확히 400배 크고 동시에 딱 맞춘 듯이 거의 400배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또 이들의 연관된 데이터를 조사하면 366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는 동안 366번씩 자전합니다. 또 남극과 북극 사이의 거리가 달의 366배입니다. 그리고 달은 만일이 될 때마다 366번씩 지구를 공전합니다. 또 숫자 108도 있습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달의 지름의 108배입니다. 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태양의 지름의 108배입니다. 또 태양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108배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하학적으로 정교하지 않나요? 그리고 숫자 273도 있습니다. 달의 남극과 북극 둘레는 지구의 27.3%가 되고 달은 27.31에 한 번씩 지구를 공전합니다. 이런 것 중 하나라도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불가능한 0에 수렴합니다. 여섯 번째로 달의 가장 이상한 능력 중의 하나는 우리가 매일 보는 것으로 조수 잠금이라는 현상입니다. 솔직히 과학적 정의는 이것을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조수 잠금이란 단순히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온갖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 위성의 같은 면이 항상 행성을 향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달의 어두운 반대면을 평생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탐험하면 극단적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자전은 달을 반대쪽으로 맹렬히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사실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행성에서 보이는 위성이 정확히 태양과 같은 크기가 되어 완전히 가리게 될 확률은 1조분의 1임을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개기 일식을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 같지 않나요? 또 하나,
자연적인 위성은 모행성의 적도주의를 중심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달은 오도나 비껴서 규칙적으로 회전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거리와 고도와 타원형 궤도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어떻게 지구의 생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조류와 계절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지금의 달의 위치에 놓았으며 1조분의 1의 확률을 뚫고 5도 기울어져 지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연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0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만약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달의 지속적인 인력의 끌어당김 때문에 중심축이 23.5도로 조금씩 흔들리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랍게도 만약 달이 없으면 지구는 계절의 변화도 없어지게 되며 해류가 더 이상 순환하지 않게 되며 극지방은 겨울 그리고 적도는 여름만 나타나게 되어 물 부족 현상을 점점 겪게 되고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0에 가까운 확률의 수렴하는 우연들이 여러 번 겹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달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일까요? 운석 충돌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초고대 문명을 가진 누군가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지구에 이런 인공물을 만들었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인들이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문화권이 달이 없었던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루타르코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레네인이 거주하기 전에 그리스의 아르카디아에는 펠라스기아인의 인구가 있었으며 이 원주민들은 하늘에 달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점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프로셀레노스라고 불렸습니다. 로도스의 아폴로니우스는 아직 모든 천체가 하늘에 있지 않은 시기에 다나이와 데우칼리온 종족이 존재하기 전에 오직 아르카디아인만이 살았는데 그들이 산에 거주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높은 곳에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웅장함을 찬양하고 달이 있고 빛나지 아니하기 전지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은 다른 지역에서도 등장합니다. 콜롬비아 전승에는 코르디에라스에 있는 보고타 고원의 인디언들은 부족의 역사 중 일부를 달이 생기기 전과 관련시킵니다. 초기에는 달이 아직 하늘에 있지 않았을 때 라고 칩차스 부족민은 말합니다. 아프리카 줄루족의 전설에는 달이 노른자가 없는 계란 같았는데 우주 밖의 용들이 지금 궤도에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달을 가져올 때 지구의 큰 지각 변동과 대홍수가 인류를 거의 전멸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이 우연의 일치로 지구의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달이 없던 고대의 지구는 누군가에 의해 달을 지구에 가까이 옮겨놓은 것이 아닐까요? 또 그 결과로 지구 곳곳에 전해지는 대지각 변동과 대홍수의 원인이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하나의 외계 종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달을 지구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래야만 했을까요? 혹시 당시 지구에 살았던 인류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초기 지구 역사를 기록한 고대 문헌에 답이 있을까요? 수메르의 점토판에는 지난 영상에 소개한 것처럼 아눈나키에 의해 노예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유전적으로 창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달도 역시 아눈나키나 그 이전 시대의 다른 외계 종족에 의해서 옮겨놓은 것은 아닐까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영상 중에 에노카게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달은 비정상적인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00km 가까운 지구 지름의 4분의 1 크기임을 고려하면 달의 질량은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상식적으로 부피와 질량이 어느 정도는 비례해야 함에도 달은 지구의 질량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1970년 두 명의 러시아 과학자 바신과 셰르바코프에 의해 스푸트닉 매거진에서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달은 지적 외계인의 창조물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번역본을 보면 달은 지구의 인공위성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적 존재에 의해
지구 궤도에 올려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완벽한 크기와 위치를 바탕으로 하는 이유로 그들은 달이 지구 궤도로 옮겨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2006년 두 영국인 나이트와 버틀러 역시 누가 달을 만들었지? 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비례적인 기하학적 조화와 정수의 배열이 달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태양계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크기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질량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매우 설득력 있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달의 존재와 그 위치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자연적 우연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들은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은 다른 지구 궤도에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올려진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속이 빈 인공 소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1969년 11월 아폴로 12호는 임무를 마친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떨어뜨림으로써 달 표면에 설치된 지진계로부터 4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충격파가 일어났습니다. 달에 설치된 초정밀 지진계는 그 진동을 측정했는데 다리 속이 텅 빈 종처럼 울렸음을 기록했습니다. 지진파는 40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거의 8분이 걸렸습니다. 워낙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나사는 다음번 임무에서 더 무거운 로켓으로 재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폴로 13호의 모듈은 고의적으로 TNT 11톤의 위력으로 달 표면에 충격을 가했고 지진계가 충격 지점에서 100마일 넘게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에 따르면 지난번과 같이 다른 징처럼 울렸습니다. 충격 지점의 2km 반경 안에서 3시간 동안이나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워낙 예측을 벗어나는 충격적인 결과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험 결과가 달의 내부가 텅 비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지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달의 완벽한 기하학적 위치와 균일하게 얕은 분화구들과 인공적인 재료들과 조수잠금과 텅 빈 지진계의 반응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달에는 미스테리한 특징과 사실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1966년 11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유인 달 궤도선이 찍은 사진에는 최소한 6개의 길쭉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보잉사의 한 과학자는 너무 기하학적이어서 자연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소련의 우주과학자 알렉산드 아브라모프는 첨탑의 중심이 이집트의 3대 피라미드의 첨탑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침식된 구덩이 영역에는 완벽한 90도 각도로 그림자 4개를 들이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사의 파룩 엘바즈 박사는 지구상 어떤 빌딩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이것이 단순히 빛의 착시 현상이라며 추가적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과 기사들도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폴로 17호의 사진에도 수직으로 솟아오른 똑같은 구조물들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공개되는 대부분의 달 사진들은 유독 흐릿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년에 찍힌 사진처럼 확대해보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사진은 달보다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달이 화성보다 더 가까운데 왜 그럴까요? 1967년 나사는 달에서 이상한 반짝이는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무려 570번이나 반짝였습니다. 후에 과학자들은 블루잼이라는 우주 광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사진작가의 영상에 UFO가 한 대 아닌 여러 무리가 이동하는 것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UFO 지지자들을 흥분시켰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운석 또는 철새 무리가 찍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명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아폴로 10호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달 착륙을 준비 중인 아폴로 10호는 달의 뒷면을 비행 중에는 모든 전파가 차단되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들은 모두 섬뜩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리는 후에 토성의 띠 내부를 탐사한 카시니호에 녹음되었던 전자기파 소리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나사는 달의 자기장이 교신용 전파 간섭의 결과라고 일축했지만 지구처럼 달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괴이한 소리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나사는 2016년 처음으로 당시 비행사와의 교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Hey, when do we fire the helium tanks? Not yet, babe. You want some more brownies? No. First, you're so hungry.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Do you hear that? That whistling sound? Yeah. Yeah, it sounds like, outer space type music. 또 다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아폴로의 첫 번째 달 착륙은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 구조물이 있음이 밝혀진 후 나사는 승무원들을 외계인들을 만날 가능성에 미리 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영상과 무전이 끊긴 침묵의 2분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그때 모든 카메라와 모든 녹음 장비가 모두 다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장비들은 당연히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고 그 순간만 제외하면 임무가 끝날 때까지 어떤 문제 없이 흠결없는 완벽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몇 년 후에 가까운 지인들은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그 몇 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혔습니다. 모듈을 떠나면서 암스트롱은 의도적으로 의료 라인으로 통신을 전환한 다음 말했습니다. 다른 우주선들이 분화구 반대편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아기들은 매우 큽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차가운 표정 속에서 흥분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행해진 인터뷰를 보면 뭔가 어색하다는 점이 더 확실해집니다. It's a beginning of a new age. 그가 말한 새로운 시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은 달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달 착륙 25년 기념의 암스트롱의 의미심장한 연설입니다. There are great ideas undiscovered, breakthroughs available to those who can remove one of truth's protective layers. There are places to go beyond belief. 그가 말한 진실의 보호막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리고 누가 우리를 진실로부터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로막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주와 달에 다녀온 여러 비행사들의 증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궤도선 머큐리 아틀라스 7호의 스콧 카펜터는 말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있을 때 그들은 잠시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UFO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시당했습니다. 달에 두 번째 인류의 발자국을 남긴 버즈 올드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둔자가 되어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화성의 달에는 모노리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은 누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지라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우주에 간 최초의 일본계 미국인 오니즈카 중령은 그가 외계인을 목격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 형상에 이상하게 생긴 작은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기원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역사와 과학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하면 다른 지적인 문명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구상 어디에도 또 우주에도 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달이 인공물이며 외계인이 있다면 확실히 과학계는 그것을 공개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만큼 중요한 정보는 당연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우주 탐험에 대한 1960년대 사건을 정리한 나사의 브루킹스 보고서에 따르면 외계인 생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 그리고 인류 사회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혹시 외계인과 이미 교류하고 닐 암스트롱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넘어선 그 놀라운 장소에서 초고대 문명의 과학기술들을 이미 전수받고 있지 않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그들만 알고 있는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닐 암스트롱의 말을 바꿔야겠습니다. 인간의 작은 발걸음, 인류의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발걸음, 인류의 거대한 사기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